앞에 우리 교재 앞에 부분들은 뭐 볼 건 없고요. 저 44페이지 한번 볼게요. 44페이지부터 그 용어 정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용어 정리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거기 그 지적 소관청이라고부터 나오죠. 예, 이제 지적 소관청이라는 개념은 지적 공부에 아까 토지대항을 가지고 있는 관청을 우리 지적 소관청인데, 우리는 그 시장 또는 군에서 군수, 은평구청장처럼 이렇게 구청장, 구인은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서 이제 토지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그냥 지적 소관청이다 그래요. 우리 지적법은 나중에 지적 소관청은 이런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구청장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 전형적인 예 하나씩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책에는 없는데 나중에 요게 좀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적법상 행정관청이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지금 봤던 이렇게 지적 소관청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그 구청장이다 그랬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상급단체가 누구냐면 시도지사겠죠. 서울은 이제 서울시장. 이 사람이 이제 상급단체는 우리 땅에 대한 그 국가가 관리하는 장관이 있거든요. 뭐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렇게 지적법은 행정관청 이렇게 세 사람만 나와요. 뭐 건교부 장관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다 지적법은 XX.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이 지적소관청이 무슨 일을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자기 상급단체의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상급단체가 누구죠? 도지사의 승인이지 지적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시험에 무슨 이렇게 한번 잠깐 가볼게요. 자, 우리 지적소관청이 나중에 요 지적 공부를 지적소관 밖으로 반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토지대항을 가지고 있다가 뭐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터지면 반출할 수 있어요. 그 가구인 창고 그 구청 밖으로. 그런데 또 하나는 요 반출할 때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반출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반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X라는 거예요. X. 왜? 아까 우리 지적법은 누구 승인은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이런 조문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무조건 X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문제 풀러 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요 시도지사 승인을 받는 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지적법 중에서 딱 세 가지 할 때만 승인을 받아요. 아까 봤던 이렇게 지적 공부를 요 지적소관하는 창고 밖으로 이렇게 반출할 때, 바깥으로 이렇게 반출할 때나 좀 이따 보겠지만 이렇게 지번 변경 이런 게 나오거든요. 지번의 변경 또는 이렇게 축척 변경 이런 게 나와요. 도면 이제 축척을 요때만 시도지사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암기할 때 이게 반자하고 지자에서 축에서 반지축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지적소관청이 말해요. 우리 지적 공부를 이 지적 공부가 이제 멸실되면 토지대항이 다 이제 홍수로 화재로 떠내려가 보면 다시 만드는 걸 복구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지적소관청이 이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복구한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지금 지적 공부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여기에 지금 복구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럼 이게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시도지사 승인 받는다 이러면 X라는 거예요. X.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지금 행정관청, 이 지적소관청에서 여러분 같이 기억할 것이 이렇게 상급단체인 시도지사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는데 이 시도지사 승인받는 거, 국장 승인받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시도지사 승인받는 게 세 가지다. 나중에 여러분 다 책 이제 나오면 있어요. 여기 기본서는 없고 이렇게 나중에. 그래서 지적공부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요때만 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지축. 그래서 거기 그냥 저기서 지적소관청 이렇게 나오면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밑에 이제 그 지적공부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 지적공부. 이 지적공부는 우리 토지의 이제 호적부로서 7가지를 우리가 지적공부라고 거기 써 있죠. 거기 보면 박스에 대장 해가지고 종류 해가지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에서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나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이렇게 7가지 장부를 우리가 이제 우리 지적 공부라고 그래요. 사람의 이제 호적부는 한 장인데 토지는 7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봤더니 요 토지 또는 임야대장이라는 게 있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공유지, 예, 연명부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지권, 예, 등록부다 이렇게 써 있고, 우리 도면에서 거기 요 지적도 이렇게 써 있고요. 임야도 이렇게 써 있고, 하나 더 경계점이 좌표로 되어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언제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연역적으로요. 여러분 아까 85쪽 잠깐 가볼게요. 우리 85페이지 85쪽에 보면 거기 토지대장이라고 나와 있죠. 이 토지대장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1900 여기 토지대장 있고 이쪽에 임야대장 1912년도에 여기 이제 일제시대 때거든요. 그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여기 이제 우리나라 지도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중에서 그 당시에 이제 평지들 개간돼서 세금이 나갈 땅들을 먼저 조사 측량해 가지고요. 한 필지마다 소유자가 누구고 지목이 뭐고 면적이 뭔지를 그 토지 대장에다가 이렇게 등록이 돼요. 그래서 뭐 토지대장에 뭐 어디에 소재지 있는 뭐 15번지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뭐 70이면 70제곱미터고 토지 소유자가 뭐 갑이면 갑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제 등록이 돼요. 그러다가 거기 이제 그 우리 교재에 그 85 임야대장이라는 것은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면 임야대장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18년도에, 이것도 일제시대죠. 자, 우리 전국에 있던 모든 토지 중에서 자, 우리 평지가 아닌 즉 산간 벽지나 섬에 있는 토지들을 조사 측량해서 한 필지마다 소유자가 누구고 그 지목이 뭐고 면적이 뭔지를 이렇게 임야대장에다가 이렇게 이제 등록이 돼요. 그래서 임야대장에는 이렇게 집원 앞에 산 몇 번지 토지, 뭐 지목이 임야면 임야, 면적이 170이면 170제곱미터, 소유자가 갑이면 갑, 이렇게 해서 이제 임야대장에다가 등록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국의 모든 땅들은 100% 바다 위에 있는 모든 땅들은 그 신도시 땅을 말고요. 1918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개간된 토지들은 다 토지대장에 있고 미개간된 토지들은 임야대장에다가 등록을 시켜놔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뒷페이지 가볼까요? 86페이지에 보시면 그 공유지 연명부라고 써있죠. 그죠? 자, 공유지라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한 땅이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 볼까요? 이 토지에 한 필지의 소유자가 갑이 혼조 아니고 7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죠. 그럼 아까 우리 토지대장에 이렇게 소유자 쓸 때 여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써야 되거든요. 거기에 7명 다 쓰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토지대장에는 7명 다 쓰지 않고요. 한 사람만 써요. 갑, 외, 7인 이렇게. 그러면 이 토지대장만 봐가지고 외 7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고 소유권 지분 관계가 얼마인지를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의 인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래서 이걸 공유지 연명부다 그래요. 그럼 거기 보시면 이제 공유지 연명부에 보시면 이 소유자가 누군지 뭐 갑인지 을인지 병인지 이렇게 소유자 쭉 나와 있고, 그리고 국가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지분. 그래서 이 지분 관계가 갑이 얼마 가지고 있고 을이 얼마 가지고 있고 이제 병이 얼마 가지고 이렇게 지분을 이렇게 적어놓고 국가에서 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이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래서 이걸 공유지 연명부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우측에 보시면 87페이지에 대지권 등록부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대지권 등록부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토지 위에 아파트가 세워지더라는 거죠.
그럼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이렇게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나중에 등기법 배우지만 이렇게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아파트 땅은 대부분 한 필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 건물 주인들은 여러 사람이죠. 그죠? 그럼 이 501호 주인이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분비로 쪼개서 가지고 있어요? 지분비 쪼개서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대지권 비율이다 해서 이렇게 몇백 분의 몇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아파트가 세워진 토지마다 이 501호 주인이 이 대지권 비율을 얼마 가지고 알아야만이 국가에서 이 아파트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걷거든요. 그때 이 아파트 건물의 명칭이 뭐고 501호건지 502호건지 또 501호 가지고 있는 이 대지권 비율이 얼마인지를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무슨 등록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대지권이 등록돼 있다고 해서 이렇게 대지권 등록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대지권 등록부에 우측 상단에 한번 잠깐 가볼게요. 거기 우측 상단에 보면 거기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이렇게 써 있어요. 찾았어요? 전유 부분이 여러분 사는 호수예요. 그러면 여기에 501호면 501호 이렇게 써 있고요. 왼쪽 바로 밑에 보시면 건물의 명칭 써 있나요? 아파트 명칭이에요. 이렇게 레미안이면 레미안 아파트 이렇게 써 있고 왼쪽에 보면 그 대지권의 비율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501호 가지고 있는 요 대지권의 비율이 몇백 분의 몇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다 써놓고 요 아파트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걷기 위해서 국가가 별도로 만든 장부를 요걸 대지권 등록부다 그래요. 자, 그럼 그 뒷페이지 이제 가보죠. 자, 뒷페이지 보시면 도면에서 지적도 임야도 해가지고 89쪽 잠깐 가보죠. 거기 지적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일 밑에. 네, 자, 지적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잠깐 볼게요. 아까 토지대장에 지목이 전입고 면적 70제곱미터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이 토지대장에 있는 땅이 생긴 모습이 토지대장 봐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대장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그림에서 이렇게 축소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지적도다 그래요. 지적도. 근데 이 지적도에는 지금 이 땅이 말이에요. 우리 지적도를 한 장의 크기를 나중에 이제 도각선이라서 지적도 그릴 때 가로 40cm예요. 센치에 세로 30cm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그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땅이 70제곱미터면 이 70제곱미터라는 것을 40, 30cm에 올려놓을 수 없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올려놓아야 되죠? 축소해서. 그 우측에 우리 보면 거기 축척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축척 써 있어요? 네, 거기 보면 1200분의 1이다 이렇게 써 있죠? 네, 그럼 이 1200분의 1이다 이렇게 축척일 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위에 요 1은 도면상거리고 밑에 1200은 땅의 실제 지상거리예요. 그럼 어느 지역의 도면의 축척이 1200분이라는 것은 도면 1cm에 실제 땅이 1200cm가 줄여서 등록되어 있다. 우리 이제 센치로 하면 잘 나타나니까 100cm가 1m잖아요. 그죠? 0 2개 지으면 미터가 되거든요. 그럼 어느 지역의 축척이 1200분의 지역은 도면 1cm에 실제 땅의 거리가 12m가 줄여돼서 이렇게 땅이 생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도면에다 이렇게 축소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15전이면 15전 이렇게 이해하겠죠? 근데 여러분 D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거기 보면 도면에 가지고 축척이라고 500분의 1이라고 나와 있죠. 예? 제 우측 상단에 보면 500분의 1이라고 써 있죠? 그럼 이 500분의 1 지역이다. 이 얘기는요. 이 마을은 자 우리 도면 1cm 실제 땅의 거리가 500cm 즉 5m가 줄여서 등록됐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잠깐 볼게요. 우리가 1대1로 그리는 것은 원판을 그대로 올리는 거죠. 그죠? 근데 2분의 1로 그리는 것은 절반을 줄여서 올리는 거잖아요. 이 땅에 이렇게 원판을 올렸는데 요거는 절반을 줄여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모의 숫자가 이렇게 작은 거 있죠. 그죠? 요거를 정밀에 대해서 큰 축적 또는 대축적이라고 그래요. 분모의 숫자가 큰 것들이 있죠. 그죠? 요걸 작은 축적해 가지고 소축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여기 아까 이게 우리나라 지도에 있었죠. 그죠? 우리나라 지도는 250만 분의 이렇게 줄여서 등록한 거예요. 500분의 600분이 다 아니고 이해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축적, 소축적에서 나중에 국가에서 이렇게 지적도를 그릴 때는 7가지 축척을 쓰게 돼 있어요. 예, 그건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토지 대장의 땅이 어떻게 생긴지 그림에서 축소해서 올려놓은 도면을 지적도를 하고 거기 여러분 다시 앞에 89쪽에 보세요. 그 지적도에 보면 가로쳐 놓고 이렇게 산자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지적도에 오른쪽에 산자 있어요. 그죠? 이 산자는 우리 마을에 어디에 등록된 땅이냐면 그 D페이지에 가볼까요?
제일 밑에 하단에 임야도라고 써 있어요. 예, 이렇게 산자 있는 부분은 우리 마을에 이렇게 임야도에 등록된 땅이에요. 자, 임야도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여러분, 자, 우리가 임야대장을 배웠죠. 응? 예, 임야대장에는 아까 땅에 지번이 있고 지목이 있고 면적이 뭐 170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임야대장을 봐가지고 이 땅의 생긴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야대장의 땅이 어떻게 생긴지 그림에서 이렇게 축소해서 올려놓은 이 지도를 우리가 무슨 도라고요? 임야도. 대개 임야도는 축척이 되게 이제 3천, 6천인데 나중에 이렇게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요, 요 지족도에 등록된 토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 지번 숫자 앞에 다 뭐가 있죠? 산자가 있어요. 산자. 3, 뭐 1임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 하나 세트예요. 잠깐 볼까요? 여러분, 토지 대장에 있는 그림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요? 지족도에 있어요. 절대 임야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임야 대장인 땅의 그림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요? 임야도 있지 지족도 있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국가에서는 요 임야도에 등록된 땅인지 지족도에 등록된 땅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숫자 앞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뭐가 붙어 있다고요? 예, 산자. 그렇게 산자가 붙어 있는 토지는 다 임야 대장과 임야도인 땅이에요. 산자가 붙어 있지 않는 토지는 토지 대장과 지족도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그림 위에서 올려놨다고 해서 우리가 도면이다. 아까 요 두 가지 토지를 도면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렇게 두 가지 장부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한번 잠깐 가볼까요? 자,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93페이지에 나와 있죠. 우선 이 그림 보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1975년도 이후로 만들어져요. 그 전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이 신도시가 생기는 뭐 세종 신도시처럼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만 이 장부를 만들어요, 국가가. 그리고 이게 왜 만들어지냐면 자, 우리 1975년도 전까지요. 만약에 저 시지역에서 이렇게 해볼까요? 뭐 16천 이렇게 했다가 대 이렇게 해볼까요? 15대. 나중에 이렇게 자, 우리 15번지 토지 건물 주인들이 여기다가 집을 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집을 졌는데 옆집 쪽에 이렇게 16번지 토지 주인이 자기 땅 경계 침범했다고 싸울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침범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도면에 등록된 이 선 가지고, 그죠? 이렇게 측량을 해보면 이게 침범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도면에는 실제 거리가 등록된 게 아니라 축소해서 올려놨죠. 아까 여러분 제가 6천분의 1 지역도 있다 그랬었죠. 그죠? 6천분의 1 지역은 실제 땅이 여기서 여기까지 60m가 도면에 1cm로 줄여서 등록된 거예요. 120m면 2cm. 그럼 그 도면 가지고 실제 땅을 측량하면 정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마다 국가에서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는데 그 그림 없지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게 땅의 계략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마른 목골 되는 것을 나중에 부호도다 그러고요. 그 꼭지점 1, 2, 3, 4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요걸 부호라고 해서 우리 마을이 이제 측량 기준점으로부터 자, Y축, X축을 이렇게 정해 놓고요. 자, 우리 Y1으로 실제 거리가 얼마 떨어졌고 X1으로 얼마 떨어졌고 또 Y2로 실제 거리가 얼마 떨어졌고 X2로 실제 거리가 얼마 떨어졌는지 이렇게 X축, Y축에다가 이렇게 실제 거리값을 이렇게 숫자에서 등록시켜 놓고요. 요걸 이제 나중에 X축, Y축에다가 등록이 됐다. 그래서 이거를 좌표로 등록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요 지역에서는 나중에 지상에서 이렇게 집 져놓고 이렇게 경계 분쟁이 때는 이렇게 도면에 있는 선 가지고 측량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리값이 등록된 이렇게 좌표 가지고 측정해서 경계나 면적을 결정하는 지역에 비치하는 지적 공부를 이 경계점 등을 좌표 위에다가 올려놨다고 해서 거기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죠? 경계점? 그렇죠. 좌표 등록부다 그래요. 그 나중에 이제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게 이제 7가지 요 장부를 우리 이제 토지의 호적부라고 그래요. 그 요게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3장에서 우리 배운다 그랬죠. 그죠? 그 아까 이제 우리 3장에서는 요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지적 공부에 뭐가 있나.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의 면적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면적이 있지 다른 데에는 면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 땅에 요 경계선들 이렇게 선들이죠. 그죠? 요 선들은 도면에만 있지 다른 데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 아까 좌표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요건 다른 지적 공부는 없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만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이런 좌표 같은 것이 토지대항에도 좌표가 나와 있다 이러면 X라는 거예요. X. 그거는 이제 3장에서 배워요. 어느 지적 공부에 뭐가 등록되는지.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지적도 이렇게 임야도 이렇게 개략적인 토지의 호족부 이렇게 7가지가 있다. 그걸 봤어요. 그럼 다시 앞에 용어 정리로 올게요. 자, 용어 정리. 아까 44페이지에 있었죠? 거기 이제 지적 공부까지 44페이지 봤고, 그 바로 밑에 부동산 종합공부 연속 지적도는 지금 안 봐도 되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토지의 표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자, 우리 토지의 표시사항은 이렇게 나중에 지적법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토지의 표시, 이제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의 요 표시는 6가지를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요. 제가 나중에 암기할 때, 지금 암기상 그냥 한 번만, 아까 우리 지적 공부에 일곱 가지 있었죠, 그죠? 아까 토지대장 있었고, 임야대장 있었고, 공의점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저기 이제 나중에 암기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만 그냥 기억해 주세요. 다 줄 거예요.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여기 암기할 때 이렇게 토, 임, 공대, 좌, 지, 임 이렇게 암기해요. 토, 임, 공대, 좌, 지, 임 이렇게 7가지를 우리가 지적 공부다. 그리고 요 이제 토지의 요 표시사항은 저희가 이제 우리 암기할 때 이렇게 소, 지, 모, 요 경, 좌면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소지모 경자면 아까 이제 토지에 요 소재지, 지번, 지모, 경계선, 좌표, 면적 이 6가지를 우리가 토지의 표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볼까요? 자, 그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죠. 예, 그렇게 이제 그래서 나중에 토지의 표시사항은 이렇게 물어보면 소지모 경좌면 이렇게 나중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기억 안 해도 돼요. 무슨 말겠죠?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암기사항 드는 것도 지적부분 암기사항으로 하면 굉장히 범위도 줄어들어요.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 정답도 잘 찾을 수 있고. 근데 요 암기사항을 일부러 하려고 안 해도 돼요. 하다가 보면 나중에 따라다 하다 보면 그리고 제가 소개를 안 하셨겠네요. 그 카페가 하나 있어요. 다음 카페. 우리 네이버 있죠. 그죠? 제가 지금 밴드도 만들 예정인데 다음 카페에 가보면 제가 강철 이름을까 강철 공시샘에 여기에 가입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올해 합격한 사람들 합격 수기도 지금 아직 몇 사람 올라왔더라고. 아직 확정도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 이럴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합격했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등업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평인데 이제 교수님 등업해 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 등업을 해줄 거예요. 그 관련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특별회로 등업되면 이 자료들 엄청나게 많이 볼 거예요. 제가 우리 암기사항을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제 목소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준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알송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냥.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암기사항을 제 목소리였기 때문에 요거 다운받아가서 뭐 길거리 가다가 핸드폰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사람들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또 엄청나게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음에 강철 이름 모르죠. 저 강철이니까 공시법이니까 강철 공시샘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편할 거예요. 예, 그거는 그때 이제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6가지 중에서 이렇게 그 표시사항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필지는 토지대항에 등록되는 토지의 최소 등록 단위를 우리가 필지라고 하죠. 그죠? 필지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죠? 세모일 수 있고 네모일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그 토지의 표시사항 중에서 아까 지번이다 그랬었죠. 그죠? 지번은 아까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로 된 아까 번호들이 있었잖아요. 15, 16, 18 이렇게 전, 답, 태 이렇게. 그죠? 근데 아까 임야도에는 지번 앞에 뭐가 붙어 있었죠? 산자. 그죠? 이렇게 토지에 붙여 있는 번호들을 지번이다. 그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지번 부여 지역이다 써 있어요. 예, 지번 부여 지역은 뭐냐면 지번이 1번이 시작해서 끝번이 끝나는 단위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1번부터 끝번까지 쓸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를 기준하면 동과 리를 기준으로 지번을 붙여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자, 은평구 가련동 이렇게 나오면 가련동에 있는 땅은 1번부터 이렇게 끝번까지 해서 지번을 붙여주고요. 그 옆에 우리가 지금 우리 가련동 옆에 무슨 동이 있다? 대서동? 대조동? 그럼 대조동 있는 땅들 1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끝번 이렇게 지번을 붙여요. 그래서 지번이 1번에서 끝번이 끝나는 단위 지역을 우리가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을 지번 부여 지역인데, 우리는 시공고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동리. 은평구 이렇게 해주는 거 안 돼요. 은평구 해가지고 1번부터 끝번까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리를 기준으로 지번을 붙여주고요. 자, 바로 밑에 지목이라고 돼 있죠, 그죠? 예, 이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우리 붙여주는 토지의 이제 종류들에서 총 우리나라는 28가지 지목이 나와요. 여기 밭작물이 심어진 토지는 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논 이런 것들은 답, 집이 되는 것은 대, 그리고 나중에 잡종지 해가지고 28가지가 나와요. 그거 나중에 보기를 하고, 오른쪽에 경계점은 기억하지 않고 경계라고 돼 있어요. 아까 경계 이렇게 도면에 이렇게 등록세, 요 꼭지점들을 경계점이라고 하거든요. 요 경계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한 요 선들, 요거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경계. 보실까요? 그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산. 우리 경계는 나중에 어디에만 있냐면 지적도 임야도에만 경계가 있어요. 다른 지적 공부는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죠? 땅에 면적들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면적은 우리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우리 토지대항에 임야대항에 면적이 있거든요. 우리 수평상의 넓이에요. 우리나라는 모든 땅 이렇게 수평 상태를 가정해서 면적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면적이 측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경사된 면적도 면적 추정하면 여러분 밤마다 내 땅의 면적을 더 높게 해서 옆에 땅 흙 퍼온지면 그죠? 면적이 늘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평상 넓이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토지의 이동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죠? 아까 토지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토지의 이동의 이자가 이제 움직일 자 아니라 다를 자여서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사항들이에요. 이것도 6가지가 하나라도 이렇게 토지에 이렇게 표시 사항들이 하나라도 이렇게 생기거나 이걸 정한다 그러거든요. 새로이 생기거나 변경되거나 말소, 사라지는 것, 이런 걸 이게 토지의 이동이다. 그렇죠? 그럼 요게 이제 토지동의 종류들에서 요것들이 새로 생기는 게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신규 등록이라고 그래요.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자, 우리가 지금 요 신규 등록은 우리 바닷가 매입해가지고 간척 사업들 많이 하죠. 우리 새만금 간척 사업 했죠. 그죠? 그리고 그 토지가 없다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토지대항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을 무슨 등록? 그래요.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어렵지 않죠. 근데 조금 낯선 개념이 두 번째 있죠. 여러분, 등록 전환이라고 나와 있어요? 응? 등록 전환. 어디에 등록된 것을 전환시킨다 그 얘기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까 여러분 잠깐 볼게요. 그 89페이지 89페이지 먼저 보세요. 자, 우리나라 땅은 아까 우리 지적도에도 있었죠. 그죠? 지적도에 축척이 1200분의 1이다. 8대, 9대 이렇게 써 있고 산자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어디에 있는 땅이라고 했죠? 우리 마을에? 임야도. 그럼 그 D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자, D페이지에 90페이지에 보면 임야도가 있죠? 있어요? 네, 이렇게 임야도. 자, 임야도는 대개 축척이 이제 6,000분의 1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까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와 구별하게 숫자 앞에 뭐가 있었어요? 산자 있었죠? 산 1임, 산 2임, 3, 3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여보세요. 산 2번 임야 소유자가 요 임야에다 각종 개발행위 허가받아 집을 지을 수 있죠, 그죠? 이 토지는 임야가 아니잖아요. 그럼 정밀하지 못한 임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요 토지를 어디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도로 옮겨가요. 이걸 우리가 등록을 옮긴다고 해서 등록 전환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나오죠. 임야 대장과 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면의 정밀성 위에서 이렇게 토지 대장이나 이렇게 지적도로 옮겨 놓는 것을 우리가 등록을 옮긴다고 해서 뭐 한다고요? 등록
전환. 그 우리나라 토지 중에서요, 이 등록 전환이 가장 많이 최근에 이뤄진 지역이 어디냐면 강원도 평창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강원도에 평창에 올림픽이 생겼죠. 그럼 평창 올림픽 하기 전에는 다 임야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거기에다 올림픽 생긴 바람에 호텔도 짓고 막 펜스 짓고 막 그렇죠, 그죠? 그럼 그 땅들이 제가 어디로 다 옮겨간다는 거죠? 지적, 이거 우리가 뭐냐면 등록 전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꾸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요 지적된 땅이 절대 임야도로 오질 않아요. 자, 지적된 땅이 임야도로 왔다는 것은 이렇게 집을 진 토지를 다 부셔가지고 옛날 자연 상태인 산 상태로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면 안 돼요. 등록 전환이란, 자, 우리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및 그 반대까지도 말한다. 이러면 X에서 반대는 등록 전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등록 전환 이루어지면 그 평창 생각하시면 돼요. 평창인 땅들이 올림픽 생기면서 다 임야도인 땅이 지적도로 옮겨갔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 편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앞으로 올게요. 45페이지에 그 땅을 나누는 것을 분할이다 그랬죠, 그죠? 분할은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게 분할이겠죠, 그죠? 여러분, 분할의 반대가 뭘까요? 바로 밑에 합병이에요, 합병. 근데 여러분 잠깐 볼게요. 7번지 9번 대지하고 8번지 대지를 합병할 수 있죠. 근데 합병의 가장 큰 특징이 나중에 나와요. 우리 합병은 뭐 하지 않느냐고 하냐면 측량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지적 측량하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측량. 여러분 아까 이거 혹시 기억나나요? 이 땅을 측량한 이유가 이 땅에 아까 경계와 면적을 새로 구하기 위해서 땅을 측량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합병된 토지는 7번지, 8번지 대지와 9번지 대지를 합병을 시킬 때 여러분 그 합병 그림이 있을 거예요. 한번 잠깐 뒤에 합병 그림을 한번 잠깐 가볼게요. 121쪽 잠깐 가볼게요. (121쪽에) 거기 합병 그림이 있죠. 거기 보면 34번지 답오고요. 찾았어요? 중간에 39번지 답이 있죠. 35번지 답하고 있죠? 그럼 보면 이제 요 도면상에 지금 35번지 답하고 39번지 답이 합병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 도면상의 경계는 이렇게 XX 쳐졌죠, 그죠? 그리고 이미 토지대장에 이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은 합산만 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합병된 토지는 새로 경계 면적 구하려고 측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합병된 토지 측량해서 합병시킨다 이러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네, 측량한 이유가 이 땅의 경계 면적을 구하겠다. 그 여러분 꼭 이따 보겠지만 지금 지번이 뭐가 지어졌죠? 39번이 지어졌죠? 나중에 이게 합병되는 토지는 지번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선순위 지번을 해줘요. 무슨 지번? 선순위, 후순위가 아니라 39가 지어졌잖아요. 35를 남겨놨잖아요. 무슨 말겠죠? 예, 합병시키면 국가에서 새로 지번을 붙일 때는 이렇게 선순위 지번을 붙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합병은 가장 큰 특징이 뭐 하지 않는다? 측량. 측량해서 합병시키는 게 아니다.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그거 앞에 이제 잠깐 가볼게요. 그 개념에. 119쪽에. 119페이지. 거기. 제일 밑에 합병의 의의 나와 있어요? 예. 합병이란 분할과 반대로 지적 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해서 등록하는 것으로서 합병의 토지는 신규 등록 토지나 등록 전환 토지나 분할 토지와 달리 뭐하지 않는다. 그죠? 지적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시 넘어갈게요. 45쪽에. 45페이지 이제 그 바로 밑에 합병 밑에 지목 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지목 변경 이런 거죠. 이렇게 요 집이 이렇게 받에다가 전에다가 요 토지에 건축법 허가받아 집을 질 수 있죠. 그럼 지목이 뭐로 바뀌죠?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다른 지목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무슨 변경? 지목 변경이다 보시고. 자, 이 축척 변경이 나중에 여기서 개념만 볼 건데요. 자, 우리 축척은 아까 실제 땅을 도면에 축소해서 올린 거리 비율을 축척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도면이요.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지적도 축척이 대부분 얼마가 굉장히 많냐면 2400분의 1 지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2400분의 지역은 도면 1cm 실제 땅의 거리가 24m가 줄여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해서 등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가지고 나중에 땅을 측량하면 정밀할까요? 정밀하지 않을까요? 정밀하지 못하죠. 그죠? 2400분이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마을에 이렇게 도면이 축척이 작아서 이 지역의 도면을 큰 그림으로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500분의 1로. 그럼 500분의 지역은 도면 1cm 실제 땅에 5m만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럼 땅의 모습이 이렇게 크게 필지마다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았던 것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 이렇게 도면의 축척이 작아서 그 마을의 도면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요걸 아까 제가 분모의 숫자가 큰 것을 작은 축척이라고 했죠? 분모의 숫자가 작은 것을 큰 축척이라고 했죠. 그죠? 어느 마을에 이렇게 도면의 축척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새로 측량해서. 그걸 우리가 무슨 변경이라 한다? 축척 변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볼까요? 지적도에 등록된 그 토지의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때문에 무슨 축척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반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그런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 바로 밑에 우리 아까 지적 측량, 아까 측량은 요 토지에 뭐와 뭐를 구하기 위해서 땅을 측량한다고 그랬죠? 경계 면적.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의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할 때 우리 땅을 측량하는 것을 지적 측량입니다. 그리고 밑에 그거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측량할 때 우리 측량 기준자들이 아무데나 가서 측량할까요? 측량 기준점이 있을까요? 기준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길거리 하다 보면 참 이거 오늘 죄송합니다. 첫 시간이. 왜냐면 제가 이제 PPT 띄우면 다 그림들을 보여주면 좋은데 지금 오늘 그림들을 하나도 못 보여주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못 그려가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아마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그림을 전부 다 그림 처리해서 시각적으로 여러분이 보면 더 훨씬 더 편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 측량할 때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 보면 맨홀에 무슨 뭐 전기, 수도 이렇게 막 뭐 하는 거 표시돼 있죠. 그죠? 측량할 때도 측량 기준점이라 가지고요. 이렇게 길거리 다 보면 이렇게 이중 원안에 이렇게 십자가 되어 있는 거 있고요. 여기 이제 지적, 여기 밑에도 있더라고요. 도군점 이렇게 써 있고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측량할 때 도면을 그릴 때 근거가 되는 점이다 해서 이 측량 기준점들이 여기 길거리 가다 막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다 박혀 있어요. 우리나라 요게 이제 측량할 때 기준이 돼. 우리 측량 기자들이 우리 측량 기계 가지고 막 측량으로 뛰어다니죠, 그죠? 그럼 아무데나 측량으로 가서 말뚝 박는 게 아니에요. 요 기준점에다가 이제 폴대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도면 가지고 측량하는 거예요. 그 측량할 때 이렇게 기준점을 우리 측량 기준점이다. 예, 그런 게 있다. 뒤 또 다시 볼 거예요. 그렇게 요것들이 이제 주요 용어 정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용어 정리에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보면 여러분 왼쪽에 그 44페이지에 지적 소관청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예, 네, 그거 용어가 좀 중요하고, 그 밑에 지적 공부라고 써 있나요? 예, 네, 그거 이제 용어 중요하고, 쭉 오다 보면 토지의 표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표시 써 있죠, 그죠? 네, 요 용어 정리 좀 기억해야 돼.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써 있나요? 예, 네, 토지 이동하고, 그 마지막으로 지적 측량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맞으면 많이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쭉 넘기셔서 51쪽으로 가볼게요. 자, 앞페이지는 잘 안 나오는 파트들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51페이지에 그 토지의 등록에서 그 51페이지 보시면 토지의 등록 단위에서 가로에 쳐놓고 필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우리 토지는 우리 아까 필지 단위로 이제 등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52쪽 가보죠. 51번. 자, 잠깐 볼게요. 아까요? 이 부분. 자, 15전, 뭐 16답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지금 한 필지들이죠, 그죠? 요게 한 필지 모습인데 여러분이 한 필지가 되려면요, 그 성립 요건이 6개가 있어요. 그 한 필지가 되기 위한 6가지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동시에 갖춰야 한 필지가 돼요. 요걸 갖추지 못하면 두 필지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제가 암기할 때 이렇게 부여에 가면 소도, 목,
축하고 연등도 킨다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한 필지가 되려면 이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돼요. 먼저 한번 거기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동그라미 1번에 소유자 동일의 원칙 써 있죠. 네, 지금 52페이지 보는 거죠. 뒤에 용도 동일의 원칙 써 있죠. 용도 옆에다가 지목 이렇게 써 놓으세요. 지목 동일의 원칙. 지목. 용도 옆에. 세 번째, 지번 부여 지역 동일의 원칙. 네 번째, 축척 동일의 원칙. 다섯 번째, 등기 여부의 동일의 원칙. 여섯 번째, 집안의 물리적 연속의 원칙 써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번 부여적이 같아야 한 필지인데, 아까 지번 부여적은 동리잖아요, 그죠? 그럼 동리가 같은 토지면 한 필지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탐방 아니죠, 지금 우리 여기 뭐지? 가련동에 있는 토지가 있을 수 있고, 왼쪽에 불광동에 있는 토지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한 필지가 될 수 없어요. 동이 다르면 반드시 필지 나누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소유자예요, 소유자. 소유자가 같아야 되지, 이렇게 갑과 을,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별개를 필지를 하게 돼 있고요. 세 번째, 목은 지목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지목이 전 답은 절대 한 필지가 될 수 없어요. 한 필지는 꼭 지목이 하나여야 돼요. 지목이 두 개 있을 수가 없어요. 한 필지 안에. 이해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축척이 같아야 돼요. 이 토지는 1200분의 1로 축소해서 등록된 토지하고, 이 토지는 500분의 1로 축소해서 등록된 토지는 땅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한 필지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 여섯 번째는 집안이 이렇게 물리적 연속돼야 돼요. 중간에 도로, 하천, 계곡이 껴 있으면 이렇게 두 필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은 이미 등기된 토지하고 미등기된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등기부를 보고 거래하는데 등기된 토지와 안 된 토지를 한 필지로 만들어주면 거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 6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 필지를 만들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두 필지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필지 성립 요건은 우리가 합병을 할 수 있는 토지인지 아닌지 이 합병 요건에서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합병이 된다는 것은 두 필지가 몇 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동이 다른 토지는 절대 국가에서 합병 안 해줘요. 소유자가 다른 토지, 지목이 다른 토지, 축척이 다른 토지,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 않는 토지, 등기된 토지와 등기 안 된 토지는 절대 합병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119쪽 보세요. 120쪽 가볼게요. 120쪽. 120쪽에 가로 3번 있어요. 요게 오히려 나올 확률이 있었는데 안 나왔었어요. 여러분한테 참 중요해요. 요 부분이. 보세요. 가로 3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들은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1번 보세요. 기억. 합병하는 토지의 지번 부여자가 같아야 되지, 그죠? 서로 다르면 안 됐고, 니은에 지목이 서로 다르면 안 됐고, 디귿에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안 된다고 돼 있죠. 쭉 내려다가 미음 보세요. 지족도 임야대의 축척이 서로 다르면 안 된다고 돼 있죠. 비읍에 각 필지가 서로 연접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돼 있죠. 시옷에 등기된 토지와 등기 안 된 토지들은 합병을 안 해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 6가지잖아요. 6가지.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나중에 그 나머지는 파생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 6가지 원칙이 아까 한 필지가 되게 한 성립 요건은 합병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암기할 때는 이제 제가 부에 가면 소도, 목, 축하고 연등도 킨다 이렇게 암기를 해요. 그거 나중에 이제 보시기로 같이 이제 보시기로 하고요. 다시 이제 앞에 넘어올게요. 앞에 넘어와서 자, 54페이지, 그 53페이지에 여러분 가로 4번에 양입지라고 나오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건 안 봐도 돼요. 그 가로 4번에 양입지라는 부분은 기억을 안 해도 됩니다. 53페이지에 양입지라고 되어 있죠. 그건 안 봐도 되고요.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우리 한 필지마다는 여러분 저 보세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아까 15, 16 여기 땅이 뭐죠? 지번. 맞죠? 전, 답 이게 뭐죠? 땅의 지목. 이웃토지와 구별된 선들이 뭐죠? 경계선.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하면 뭐죠?
면접. 요게 이제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하나씩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54페이지에 보면 지번부터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지번이요, 지금 쭉 시험이 나오다가 29회 이후로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올 줄 알았는데 올해 또 안 나왔어요. 내년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지번을 조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해야 되니까 이건 좀 쉬었다가 해도 되죠? 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나씩 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요 오늘 했던 것도 2달 지나면 또 할 거예요. 이렇게 동영상 보시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들으면 다음에 들을 때는 조금씩 더 많이 기억이 나거든요. 처음엔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예, 그러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예.